한국어로 분명히 다 들었지만 맞아요. 이걸 바로 영어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전환이. 근데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걸 보고 난 아니구나. 저도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네, 저희가 진짜 오늘 모시기 어려운 분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이분 인스타그램을 가보면 정말 그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정도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뭐 어느 날은 진짜 위아래로 검정색 수트를 정말 멋있게 쫙 차려입으시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오늘도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오늘보다 더 화려한 네, 드레스를 입고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정말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캐주얼하게 일하시기도 하는 그런 정말 네, 다방면의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계신 국제회의 통역사 정다혜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요즘 근래에 들어서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봉준호 감독님의 언어 아바타라고 불리는 차룬채 님도 그렇고 얼마 전에 또 유퀴즈 온더블록에 또 이렇게 임종영 교수님, 국제회의 통역사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통역사라는 네, 분들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통역사라는 직업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국제회의 통역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통역사들을 말하는 거고 인하우스 통역사와 프리랜서 통역사 이렇게 둘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통역사 같은 경우는 정말 개개인이 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통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국제 행사 MC를 한다던가 방송을 한다던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하우스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방금 그 되게 여러 가지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업이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통역을 하는 걸까요? 통역의 종류는 많이들 동시통역사라고 부르시는 그게 동시통역은 이제 부스 안에 들어가서 국제회의를 통역을 하는 거라서 정말 연사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듣고 동시에 다른 언어로 통역을 하는 게 동시통역이고 네. 근데 동시통역은 국제회의 통역사가 하는 여러 가지 통역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순차통역 같은 경우에는 연사가 말을 한 다음에 잠깐 퍼즈를 주면 통역을 하고 노트를 했다가 통역을 하고 또 연사가 말을 하고 또 잠시 포즈하면 그때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이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순차 통역이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어서 뭐 방송 통역도 있을 그쵸, 수가 그쵸. 있고 더빙도 하기도 하고 더빙까지 하세요? 네, 얼마 전에도 했었어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국제 행사에서 MC를 네. 영어로 하기도 하고 네. 정말 다양한 일들 하죠. 진짜 전 인스타그램 보면은 정말 하루에도 여러 곳에 동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통역사분들은 진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통역사 특히 저도 이쪽으로 발 들이기 네. 전까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 들이기 전까지 통역사 하면은 그냥 부스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정상분들 계시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발이 딱 옆에서 그 진짜 하이 프로파일인 정말 VIP 옆에서 모든 현장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만 알고 있다가 정말 저자님, 통역사님도 그렇고 옆을 보면은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 책이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되게 뭐 통역 그 사가 되는 과정도 하나 써놓으셨어요. 진짜 자세하게 써놓으셨는데 그러면 통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정도면은 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어. 이러면 그냥 이렇게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스킬이 필요한 건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에서 국제외 통역사로 일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
졸업장이 자격증처럼 간주가 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2년 네.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졸업시험을 통과를 하는 것이 가장 정석인 방법이죠. 졸업시험.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레지스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은 다 받아주는 건지 아니면 그 지원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과정이 있는지. 네, 입학시험도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를 잘하는 거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언어를 잘하는 거는 통역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하나일 뿐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언어가 능숙해야 하고, 네.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과목도 있고, 그 외에도 논리적이어야 하고, 또 분석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연사가 분석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잘 듣고 잘 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논리를 또 파악해야 하니까 그런 논리력, 분석력,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네. 높아야 하니까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라던가 이해력, 종합 분석력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는 시험 항목들이 많아요. 입학 시험에 입학 학교마다. 시험이. 네. 그러면은 이게 알기로는 좀 서울에는 한 4개 정도 학교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학교들마다 다 똑같은 시험을 보나요? 다 이렇게 통역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시험을 치나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네. 제가 다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조금씩 다르고 네. 그리고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동시 통역을 하지 않고 순차 통역과 번역을 하는 과정으로 나뉘는 학교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입학할 때부터 번역과 통역을 아예 나눠서 나눠서. 입학하는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학 시험이 조금씩 과목이 다른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커리큘럼이 네, 다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금 나왔지만 그 통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통역 대학원이니까 내가 들어가면 통역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험 과목에 통역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나요? 그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몇 년씩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 아예 올인해서 시험 준비만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뭐 한번 시범 삼아 한번 시험을 볼까 하는 마음에 맞아요. 덜컥 입학을 하기도 하고, 그건 너무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케이스 바이 것 케이스. 같아요. 근데 통역 시험을 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통역을 예상을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양 언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준비할 때부터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바로 하는 연습이나 그럼 영어를 듣고 한국어로 역으로 바로 하는 연습에 굉장히 익숙해져야겠네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한국어 겸손하십니다. 한국어 기사를 네. 이제 듣고 영어로 네.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 또 반대로 영어 기사를 듣고 한국어로 옮겨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이 뭐 파트너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그럼 한 명이 읽어주고 그럼 그거를 반대 언어로 이렇게 네. 바꿔서 하는. 그러면 이건 약간 순차 통역 같은데 그럼 동시 시험은 안 보나 봐요, 입학 시험 때. 입학 때 아마 동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입학해서도 바로 동시 수업을 하진 않고 순차 네. 통역부터 먼저 한 다음에 네. 아마 동시 반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진급을 하는 학교도 있고 네. 또 2학년 때 네. 2학년 올라가서 동시 과목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시는 아무래도 순차보다 좀 스킬이 많이 필요해서 동시에 뇌를 쪼개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도망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하긴 좀 어렵고 네네. 순차 통역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익숙해질 때쯤 네. 동시 통역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살리자면 가장 처음 그런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1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지나면 휴식 시간이 있더라고요. 도망 나왔어요. 아니
뭘 할 수가 없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고 네. 저도 좌절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아예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영어를 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역사에 도전하진 않거든요. 아, 네, 다들 이제 그쵸.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못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통역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나는 이걸 듣긴 들었는데 한국어로 말을 하려니까 입이 열리지가 않고 또 반대로 한국어로 분명히 다 들었지만 맞아요. 이걸 바로 영어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전환이. 근데 옆에 계시는 다른 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걸 보고 난 아니구나.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어, 되게 네. 많이 좌절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몇 시간 정도나 이렇게 투자를 하셨을까요? 시험 준비하시면서, 입학 시험 준비하시면서. 어, 음,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 입학 시험 있기 전에 한 몇 달간은 거의 하루 종일 시험 준비했던 하루 것 종일. 같아요. 네, 학원에서 파트너랑 같이 수업 듣고 네. 또 수업 끝나고 나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혼자 공부도 하고 거의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한 몇 달은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고시생 맞아요. 수준이라고 자주 음, 하기도 하지요. 네, 통대고시. 통대고시. 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보통 지문은 뭐 뉴스 같은 지문 그렇게 하는 건가요? 뉴스 지문을 어, 하나요? 뭐 어떤 컨텐츠를 주로 연습을 하시나요? CNN 틀어놓고 설마 처음부터. 연습을 하긴 하죠. 네, 아, CNN, 네. 뭐 BBC 등등 온갖 네. 종류의 해외 언론 미디어 소스를 다 듣기도 하고 네. 근데 통역대학원에 입학하시면 아마 연설문을 가장 많이 하실 아, 거예요. 연설문. 아, 국제회의 통역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연설문을 주로 하는 거죠. 네.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럼 직접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통역 고시를 거쳐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는 이미 통역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 할 게 남아 있을까요? 뭐를 더 주로 가르쳐 주실까요? 대학원에서. 근데 학원에서 연습을 했던 건 네. 빙산이 일각일 뿐이죠. 아, 아주 짧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네. 그 조금만 아, 아주 짧은 적은, 분량만 네. 이제 이것이 통역을 하는 그쵸.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짧고 이해하기 쉬운 정도의 연습을 하기 때문에 네. 입학을 하고 나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텍스트를 가지고 아, 연습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네. 분야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네. 전문 용어부터 아, 시작해서 네. 회의에서 예를 들어 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 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연설문이라던가 네, 연설문.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죠. 그럼 그 연설문도 분야에 따라 되게 다를 텐데 뭐 그럼 월요일 날은 안보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FMC 뭐 회의록 같은 그런 걸 자료로 하기도 하고 뭐 수요일 날은 또 대통령 연설문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걸까요? 네, 네. 통역 수업, 번역 수업 여러 네. 가지 과목이 많은데 이제 네. 그때 매주 아마 주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경제, 안보, 외교, 네. 과학, IT, 자동차, 아유, 무역, 예술, 산업. 음, 네, 진짜 끝이 없는 음, 입학 시험 준비할 때는 입학 시험이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끝이 아니었더라라는 네, 깊은 교훈을 맞아요. 얻었었습니다. 맞아요. 보통 진짜 취직을 못했다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0%? 네, 거의 네, 그런 것 거의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